그러면서 아니 그 은행 탈의범인데 왜 이렇게 자신의 빚을 갚는데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래서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그 연락처를 주면서 우메가와가 은행 전화로 자신의 친구들한테 차례차례로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친구 33살의 자신의 친구에게 야 빌린 카메라하고 차는 갚을게. 근데 아마 이제 평생 못 볼 거야.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자주 갔던 뭐 다방이나 뭐 카페 마스터라든지 뭐 스나크 약간 스나크라든지 마작을 같이 했던 동료들 뭐 자신의 채던 사람들한테 차례차례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 우메가와야. 결국 저질러 버렸어. 아마 잡히면 사형일 거야. 모두 건강히 잘 있어야 돼. 아 너한테 5,000엔인가 6,000엔 정도 빌렸던 거 있잖아. 그거 제대로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다른 친구들이 제발 자수해. 자수하면 너 그거 괜찮을 거야. 좀 형량이 떨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남자가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말아줘. 사실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저질렀던 일이야. 근데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네. 빚은 갚을 거야. 여자를 인질로 잡으면 경찰한테 일단 효과는 있어. 라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은행 직원 중에 신도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계장이었어. 그 은행의 계장이었는데 이 신도라는 직원에게 500만의 현금을 준비시켰고 자신의 돈을 빌린 사람들의 지불처를 적은 메모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돈을 가서 전달을 해줘야 돼. 근데 네가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 때문에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갚고 다시 이 은행으로 돌아와. 라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신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 남자가 적어준 연락처대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빚 상환의 지시를 받은 그 남자 직원이 오후 3시 전에 승용차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와중에 범인은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주문을 합니다. 어떤 음식들을 주문하냐? 바로 이런 음식들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급진 음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뭐 마카로니 그라탕, 로스비프, 프랑스 와인, 뭐 사로인 스테이크, 막 맥주, 막 여러 가지 음식들을 받았어요. 경찰들한테 요구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사이고노 반산이야 라고 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만찬이야 라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자, 오후 1시 반 그렇게 신도 계장은 나갔고 승용차를 통해서 범인의 그 돈을 전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달받은 사람들도 돈 잘 받았어 라고 전화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그 돈은 다시 다 경찰들이 압수를 했다고 해요. 자, 오후 1시 반 도시락의 간식 대신 또 도시락을 받았으니까 24살의 인지를 또 해방을 합니다. 자, 경찰은 이제 범인이 하루 쉬고 이틀째 되는 날이라서 피로가 굉장히 한계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AT, 지금의 SAT 뭔지 알지? 그 기동대 있잖아. 그래서 그 제2 기동대의 제로 중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언제 투입시킬지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죠. 자, 오후 5시 마지막으로 인지를 내보낸 25살의 남성이 또 석방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우에카와가 그 남성을 되게 좋아했대. 이 풀어진 남자 인지를 좋아했었나 봐. 그래서 막 누구누구 짱 이러면서 애칭을 부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자, 모르는 사이에, 그가 모르는 사이에 약간 뭐 금고나 이런 데 숨어있던 손님 5명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손님이 응접실, 대여금고실에서 몰래 숨어있던 그 손님들을 수사원이 몰래 유도해서 조심스럽게 탈출을 시킵니다. 우메카와는 아마 그 5명이 어디에 숨어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야. 자, 어쨌든 자, 자물쇠 기술자가 이제 경찰의 요청으로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기술을 협력해서 그 어떤 잠겨있는 그 키를 조심스럽게 해제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탈출 계획을 조심스럽게 실시하기 시작하죠. 자, 저녁 7시가 됐습니다. 자, 우메카와가 셔터의 구멍을 알고 딱 걸린 거야. 셔터 구멍 뚫린 거. 그래서 야, 저 구멍 막아! 라면서 또 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또 그 직원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구멍을 이렇게 메꿨죠. 하지만 경찰은 여러 군데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구멍은 막혔지만 동쪽의 셔터 구멍 하나가 딱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우메가와를 몰래 계속 감시하고 있었죠. 자, 오후 9시, 저녁 9시가 됐습니다. 자, 신도 계장이 그날 전화를 합니다. 5건 적어주신 거 빚 다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돌고 바로 은행으로 돌아갈게요. 라면서 이 범인에게 보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경찰들과 몰래 작전을 짜기 시작하죠. 자, 밤 10시 신도 계장은요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서 인질이 됩니다. 자, 신도 계장이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음이 조금 편해진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2명 내가 그럼 내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여직원 2명, 20살과 40살의 여성 2명을 차례차례 해방시켜줍니다. 자, 이 은행 언도를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혼잣말로 말했대요. 이제 해방은 여기서 끝이야. 아무도 여기서 석방시켜주지 않을 거야. 라면서 이제 석방은 그 누구도 시켜주지 않겠다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자, 남은 인질들은요, 남자 직원이 7명, 여성 직원이 18명, 총 25명의 인질들이 이 은행 안에 그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자, 실제 당일입니다. 1월 28일 이른 새벽입니다. 자, 다음날 새벽 2시, 그러니까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그 방치된 시신이 있잖아. 경찰들 2명이랑 그러면 그 직원 2명이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체에서 너무나 악취가 풍기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그 범인한테 힘들게 부탁을 합니다. 죄송한데 이 시체만 좀 내보낼 수 없을까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라고 요구를 해. 그런데 우메카와도 사실은 그 이상한 냄새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래서 알았어, 내보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특수본부 손에 들것에 실려가지고 그 시체들이 구급차로 다 이렇게 실려 나가게 됩니다. 자, 28일 오전,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수사본부는요, 이제 인질들이 정신적으로 한계가 왔을 거다. 빨리 구출해야 된다. 라면서 돌파 계획을, 작전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영상은요, 실제로 그 당시에 찍혔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찍혔던 경찰들이 침입하는 영상, 실제 영상입니다. 자, 아침부터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경찰은요, 이제 인질의 감시자가 전날 밤 이제 이 남자애가 내 빚을 갚아줘라고 신도라는 그 은행원한테 시켰잖아. 그래서 이 신도라는 계장과 경찰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몰래 계획을 짰습니다. 자, 이제 28일 아침 7시 10분 여전 직원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여자 화장실 앞에 경찰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쉿, 조용히 하세요. 좀 있으면 돌입할 겁니다. 그때는 모두 엎드리셔야 돼요. 라면서 여성에게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네 라고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자, 오사카부 경찰본부, 경비부, 기동대, 영중대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중대랑 SAT라는 그 전신부대, 특수부대, 그 급습하는 거 있잖아. 되게 멋있는 그 분들까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이미 이 은행의 어떤 다른 층에서도 이미 우메카와의 몰래 눈에 닿지 않는 곳에 다른 수사 요원들이 이미 침투를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빚 변제를 위해서 은행에 나갔을 때 은행에 나갔던 그 신도 은행 직원이 특수본부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아요. 뭔가 우리가 침입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호를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짝짝짝 뭔가 짠 거야. 자, 그래서 신도 계장이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을 갔을 때도 몰래 수사원이랑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있으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수사원이랑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입을 맞춥니다. 자, 그런데 이날 아침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아침 신문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진짜 신문이었습니다. 여기 찍힌 건 바로 우메카와의 엄마가 계단을 돌아가는 그런 사진이에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침 신문 조간이 들어갑니다. 우메카와는요, 지점장석에 자리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자신이 일으키고 있는 사건에 대한 뉴스를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세운 여직원에게 이것 좀 읽어봐 라면서 읽어보게 시켰죠. 아마 우메카와도 글씨를 읽지 못했던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메카와가 여자가 이제 그 신문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막 듣고 있는데, 그때 신문을 다시 뺏어가지고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지, 자, 줘봐. 신문을 이렇게 읽고, 차 좀 타와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실 여자가 딱 있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메카와가 여기 딱 앉아있고, 그 바로 앞에 여자가 딱 이렇게 서 있는 자리였어. 그래서 이 여자가 딱 비키면 사격을 조준할 수 있는 거리였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여자 직원이 정말 나이스한 그 장소에서 여자 직원이 차를 타러 갔고, 그리고 이 우메카와는 신문을 이렇게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자, 찬스는 지금입니다. 자, 이때 이 찬스를 봤을 때 경찰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당시 경찰분의 인터뷰 함께 보실게요. 자, 경찰분입니다. 보시죠. 자, 뭐라고 하신 거냐면, 이게 진짜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했대요. 이 다음에 어떤 찬스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마지막 찬스라고, 뭔가 삐인하고 왔대. 그런 약간 느낌이 딱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메카와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우메카와 앞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침 8시 30분. 자, 우메카와는요, 지점장 자리에 앉아서 한 손에 엽총을 들고, 그리고 신문을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5분 뒤에 이 경찰들 진압반 리더는요, 내부 모습이 적힌 메모를 받습니다. 왜냐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경찰들과 메모를 주고받은 거예요. 자, 28일 오전 8시 41분 경찰의 작전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남자 직원, 그 남자 있지, 그 남자 있잖아, 그 신도상이 사인을 줍니다. 자, 이 남자가 제가 지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봐봐요. 남자애가 여기, 범인이 여기 앞에 앉아있었어. 여자가 비키니까 어떻게 돼? 어머나 사격 나이스한 부분에 있었어. 그래서 경찰들이 뒤에 있었고, 손으로 이렇게 뒤에 사인을 줍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라면서. 자, 사인을 줬어요. 자, 그런데 그때 왜 사인을 줬냐면, 일단은 그때 한숨도 자지 않았을 거 아니야. 거의 40몇 시간을 한숨도 자지 않고 있었어. 우메카와가 좀 피곤했죠. 그리고 신문을 읽고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였다시피 그 신문에 계단을 내려가는 자신의 엄마 사진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엽총을 조심스럽게 놓고 이렇게 신문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사인을 주고 8시 41분에 경찰이 빠바바바바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구멍으로 감시하고 있던 경찰이 이렇게 사인을 받고 들어가고, 본부장은 강행을 돌파하죠. 아, 엄마 보려고? 맞아. 그런 것 같아. 엄마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총을 손에서 떼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신문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졸기도 했다고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요, 당시 상황입니다. 경찰들이 진압을 했고, 총소리가 빰빰빰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인질들이 풀리는 그 모습들, 실제 상황 들려드릴게요. 총소리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바로 나옵니다. 들렸나요? 빰빰빰 소리? 들렸죠? 빰빰빰. 그래서 현장에서 스타디오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지금 경찰 몇 발의 총소리가 들렸고요. 지금 아까 그 자전거로 막아놓은 그거 있잖아. 거기 자전거로 막아놨던 그 틈새. 거기로 경찰들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또 인질들이 풀려납니다. 요카타 데스, 나이테마스.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모두 인질들이 울고 있습니다. 인질들이 풀리죠. 자, 당시 은행 안의 사진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당시 은행 안, 아까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총인데, 당시 은행 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총탄으로 인해서, 총알로 인해서 벽들이 다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죠.
자, 그리고 인질들은 너무나 다행히도 풀리게 됐습니다. 근데 인질들 나왔을 때 그 약간 뭐 빨간색, 핑크색 보포 같은 그 이불 같은 거를 이렇게 쓰고 나왔죠. 다행히도 인질들은 무사히 다 구출이 되어 있었어요. 사망하신 분들 빼고는. 자, 영중대 7명은요, 약간 뭐지? 갑옷 같은 거 있잖아. 그 딱 복장을 착용하고 포폭으로 이렇게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인질들한테 엎드려! 라고 말합니다. 그 인질 놀라서 다 같이 엎드리고 빵! 빠방! 이라는 총성이 3번 이렇게 들렸죠. 자, 텔레비전 중계는요, 미쯔비시 그 은행, 키타바타케 지점을 중심으로 중장비를 한 경찰들이 이렇게 쫙 그 은행을 에워싼 광경만이 흐르고 있었고, 아까 잠깐 그 자전거를 껴가지고 열려 있었던 요 30cm, 50cm 정도 되는 그 틈새에 들어가서 경찰들이 막 이렇게 투입되는 영상이 막 이렇게 미디어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자, 긴 싸움이었지만 결국에 이렇게 끝이 났죠. 자, 우메가와의 저격 연락을 받고 대량의 경찰대가 은행 현관으로 세답니다. 이 빵빠방은 경찰이 우메가와를 쏜 총성이었어요. 자, 인질들은 석방을 했고요. 담요를 덮은 상태에서 경찰들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질분들은 해방의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두 표정이 어둡고 울고 있었고 굉장히 트라우마에 쌓인 충격을 받은 모두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귀가 잘렸던 그 할아버지 기억하시나요? 그 자기 부하 직원에게, 그 범인이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귀를 자르라고 했을 때 상사로서 그냥 잘라 뭐 이렇게 자신의 귀를 내주고 부하 직원의 목숨을 살렸던 그분이 실제로 나왔을 때 영상이 찍혀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조금 나이가 드신 뒤의 모습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네, 이분이에요. 귀가 이렇게 막혀있죠. 자,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를 잘림을 당했는데 구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살아나서 구해줘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귀를 잘라달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게 다스카테 요카타 아리가또 때 라고 하는 건, 이 쓰이사이츠란 때 하는 거는 이분이 살려주신 경찰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하 직원, 자신이 살린 부하 직원이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지, 앞에 저는 무슨 설명이 없이 그냥 누가 편집을 해놔가지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살아나서 경찰분들께 고맙다고 했던지, 아니면 부하 직원분이 이분께 고맙다고 했던지, 어쨌든 뭐 해피 엔딩이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이분의 귀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귀 상태를. 지금 귀가 잘려 계시죠? 네네. 다행히도 살아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총에 가슴에 여기에는 총을 맞았지, 귀는 잘렸지, 피는 계속 나지, 얼마나 끔찍하셨을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약간 웃고 계셔서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당시의 영상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범인이 잡혀가는 영상이에요. 범인이 지금 날 것에 끌려가고 있죠. 들 것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죠. 지금 보이시나요, 얼굴? 이게 클로즈업, 이게 눈이고요. 이게 코, 입, 얼굴이 굉장히 부어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뭐냐. 자, 범인은 3발의 총을 다 맞았습니다. 머리, 목, 가슴에 명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마를 관통하는 뇌장을 날려버렸대요. 그래서 그게 얼굴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심하게 부어 있었던 거야. 자, 총알을 맞은 우메카와는요, 한순간에 모든 얼굴들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 긴 싸움은 장장 42시간 11분. 남은 인질들 25명은요 모두 무사히 탈출하게 됐습니다. 진압에 성공했죠. 범인은요 총알에 맞고도 코로스조 라면서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기동대 33명이 우르르르 하면서 이 은행으로 들어갔고 우메카와를 체포했는데, 우메카와는 이미 그 상태에서는 이미 그 총알 맞아가지고 거의 반직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범인이 텐노지 오사카 경찰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 당시에 끌려갈 때는 의식불명 중태 상태였어요. 뇌파는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량의 피를 쏟았고 총알 적출 수술까지 받았고 수혈도 받았는데 오른쪽 경부의 관통 총상이 치명상을 입어서 그날 오후 5시 43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사건으로 총 경찰관 2명, 은행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일본 역사상 진짜 그 도립 작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됐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립 작전으로 진압된 첫 사례래요. 이게 일본에서 최초죠. 눈앞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나를 총으로 협박하고 누가 나에게 명령하고 누군가 나 옷을 벗으라고 그러고 나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줬어. 이 모든 경험들을 이 인질분들은 살아났다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트라우마를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누가 책임져 줄 건가요? 범인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할아버지 분 있잖아요. 이분께서 또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이분이 약간 어깨에 총을 맞고 귀도 잘렸는데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실게요. 처음에 이렇게 웃고 계시죠? 당신 나이 47살이셨고요. 이제 인터뷰 하실 겁니다. 지금은 83이시네요. 근데 이게 좀 몇 년 전 영상이니까 지금은 더 드셨을 수도 있어. 자, 이 기자분이 물어봐요. 여기 지금 그때 맞은 상처가 있으신 거네요? 라고 한 거야. 여기 아직 상처 있어. 근데 그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뼈가 아니야? 라고 말해. 그 기자분이 뼈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 호네잖아이 라고 해. 호네잖아. 뼈가 아니야. 지금 소리 안 들려. 원래 안 들리게 해놨어. 안 들리게 해놨어. 처음에 안 들리, 설명하면서 하려고 처음에 안 들리게 해놓고 이제 들릴 거예요. 호네잖아이. 뼈가 아니네요. 12개에서 3개가 남아있어. 몸 안에요? 뭐냐면 아직도 이 분의 몸 안에 12개에서 13개의 총알이 몸 안에 남아있다고 해요. 다 뽑지 못했대요. 왜냐면 제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총알이 어떤 산탄총인 거야. 그래서 총알이 하나가 평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총알들이 따다다닥 딱 이렇게 몇 개가 발포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총알을 다 채 뽑지 못했던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정말 끔찍하고 악몽 같은 경험들을 겪고 그냥 원래 잘 지내고 있었던 일상이 원래 일상이 아니게 되고 갑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질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바래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근데 어쨌든 살아 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너무 한편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이 인질분들이 입은 데미지나 이런 트라우마는 엄청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이거 가지고? 일본이 무엇 했을까? 자,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뭔가 뭐 해외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뭐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책으로 만드는데 이번 사건은 조금 달라. 자, 어떤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면 왜 은행에서 잡혔을 때 은행원들이 옷을 다 벗겼잖아. 여자 직원들을 남자 직원도 벗기고 그래서 이런 거를 AV 영화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게 야한 만화 잡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또 책도 냅니다.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내가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왔어. 그래서 약간 저렇게 AV 장면이랑 이상한 야한 책이랑 이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오는 책들을 다 여선을 이렇게 벗겨놓은,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3년인가 4년 뒤 정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게 있잖아. 되게 AV로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됐대요. 그리고
그 소돔의 도시라고 그 남자가 이 남자애가 소돔의 도시 봤어? 라면서 했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다시 이 AV 영화의 그 장면도 넣고 이 사건과 같이 해가지고 뭔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런 영화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은행 여직원들을 전부 이렇게 알몸으로 만드는 것까지 다 넣고 실제 사건과는 다르게 그런 영화에서는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이렇게 뭔가 관계를 맺는 그런 거를 쇼를 야 내 앞에서 쇼를 해봐 니네 한번 해봐 막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해.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그리고 어떤 AV 경우에는요 아예 대놓고 범인이 당시 입었던 이런 복장들을 똑같이 입혀놓고 직원들 그런 유니폼까지 똑같이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한다곤 하는데 근데 너무 죽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말 생각이 없는 뇌인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뭐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는 뭐 그래 이런 사건들을 만드는 거는 근데 이런 거를 막 너무 애로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토가 나와. 자, 경찰 633명 그리고 경찰 차량만 113대 거기다가 헬기까지. 자, 오사카 부경이요. 이 사건에 들인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1억 800만 엔에 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억 800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1억 정도 되는 돈을 여기다가 이 사건에 투자한 거예요. 1979년도에. 자, 사건이 있던 점포는요, 미쯔비시 UF. 저도 이 카드를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 은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키타바타 계정.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은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 후에 내부에 뭐 전면으로 뭔가 개장이 뭐 이루어지긴 했지만 건물 자체는요 그대로 그 당시 건물 그대로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1500일이 됐습니다. 부금을 잠깐 끌게요. 제가 방송을 데뷔한 지 150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너무 많은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꽤 긴 시간, 거의 2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좀 알차게 오랜만에 기묘한 이야기에 힘을 좀 줘봤는데 어떠셨나요?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영상과 자료들, K짱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앞으로도 여러분 저 K와 함께 걸어 나가 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응원을 받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웃으시고 힐링하시고 약간 잠시라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그런 영상 제작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요러시고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러면 저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들께 또 다른 사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K스키 채널도 구독하셨죠? 구독해줘잉.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